안녕하세요.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39화부터 42화까지의 내용 각색해 봤어요. 강재인은 병원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심장은 멈춰설 듯 무거웠다. 도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차가운 벼락처럼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정호성 씨, 도윤 씨가 억울하게 경찰에 끌려갔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도윤 씨에겐 누군가가 필요해요. 눈물 섞인 다급한 통화. 그녀는 더는 감정조차 다잡을 수 없었다. 그 시각 YL 그룹 사무실엔 모욕과 조롱이 가득했다. 세리는 위기양양한 표정으로 제인을 향해 웃었다. 어쩌니, 강재인. 내 키다리 아저씨가 사라져서 속상하겠네. 오늘도 할 일이 없지. 커피나 타와. 언젠가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던 제인에게 세리는 잔인한 직장 상사로 군림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 세리는 두려웠다. 기찬의 책상 위에 놓인 졸업장.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과거였다. 그녀가 감추고 싶던 그 시절. 전 남편과 함께 찍힌 증명사진 한 장이 기찬의 서류 더미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제인을 의심했다. 제인이다. 분명히 제인이 내 과거를 캐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청부업자 홍 사장을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기찬이었다. 세리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그의 위중을 읽은 세리는 선수를 쳤다. 기찬 씨가 준 돈. 난 그 3배를 주겠어요. 입 다물고. 그리고 강재인 그년 집 주소 좀 줘요. 홍 사장은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그 서류에는 제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집, 그녀의 공간, 그녀의 마지막 안전지대마저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김도윤을 함정에 빠뜨렸던 여직원. 그녀는 돌연 회사를 떠났다. 해외로 도피하며 모든 증거를 끊어버린 채. 하지만 제인과 도윤은 눈치챘다. 그 여직원 YL 그룹에서 누군가가 보낸 거예요. 황기찬이겠죠. 김도윤, YL 그룹 내부 고발자. 그는 끝내 해고되었고 도윤은 싸워야 할 전장을 더욱 선명히 알게 되었다. 정윤희의 집. 가족의 균열은 또 한 번 깊어졌다. 우편함 속 법원의 서류를 펼쳐보며 놀라움의 말을 잃는다. 도윤이가 YL 그룹에서 일했어. 그 아이가. 정호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이는 지금 싸우고 있어. 누나. 그 도희가 당한 거 우린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 김도희의 죽음. 그저 교통사고일 뿐이었을까? 제인은 이제 알고 있다. 그날의 진실 뒤엔 세리와 기찬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그 그림자들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제인은 결심한다. 이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 싸울 거야. 은호를 위해, 도희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황기찬의 집무실엔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그 안에서 아내 강세리는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손끝을 뻗었다. 그가 사랑하던 시절엔 한 번의 미소에도 온기가 피어났지만 이제는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손길이었다. 기찬 씨, 오늘은 조금 쉬면 안 돼요. 우리 예전처럼만. 하지만 황기찬은 고개를 돌렸다. 일이 밀려서 그래. 지금은 나가줘. 그의 말은 칼처럼 짧고 차가웠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공기조차 무거워졌다. 강세리는 잠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혼자 속삭였다. 정말 끝난 걸까? 당신 마음도 우리도. 한편 클리닉 센터 한쪽에서는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터졌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도윤. 그는 YL 그룹 클리닉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황기찬과의 짧고 치열한 눈맞춤. 그 속엔 증오와 복수.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가 얽혀 있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단지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삶이었고 한 가족의 희망이었어. 기찬은 조소로 답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클리닉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여인이 거칠게 잠에서 깨어났다. 노숙자. 그녀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문질렀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 피투성이 얼굴이 날 보고 있었어. 그녀는 조심스레 황기찬을 찾아가 물었다. 너 기억 안 나니? 옛날에 점쟁이가 그랬잖아. 네 팔자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기억 안 나. 황기찬은 말이 없었다. 단지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엇보다도 명확한 대답이었다. 노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그 점쟁이 말이 맞았구나. 한편 그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도희를 죽인 것은 최자영이 아니라 바로 황기찬이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황기찬, 그리고 그의 공범, 강세리. 그들은 누구보다 완벽한 척하며 살았고 누구보다 비열하게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숨겨진 진실은 어둠을 뚫고 피어오를 것이다. 누군가의 분노가, 누군가의 죄책감이,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그 진실을 끝내 세상 밖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모든 진실은 결국 빛 위로 떠오른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보람이가 서랍을 뒤적이다 말했다. 이상한 거 찾았어요. 작은 손에 들려 있는 건 반짝이는 단추 하나. 제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건 분명히 자신이 황기찬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맞춰줬던 단 하나뿐인 커프스 단추였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 그녀가 디자인하고 정성스레 포장했던 그것.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의문은 곧 충격으로 번졌고 그 단추의 출처는 곧 밝혀졌다. 정윤이가 조용히 내민 김도희의 유품. 그녀의 낡은 가방 속 사이드 포켓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것. 김도희의 가방에 황기찬의 단추가 있었다고요. 제이는 손끝이 떨렸다.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엔 그 단추는 너무나 분명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가방에서, 단추에서,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는 CCTV 위 흐릿한 장면에서 모든 단서가 황기찬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날 엄마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제이는 결국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역시 단추 얘기를 듣고는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우린 이제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해요. 도희 사고가 있던 날, 그 시간, 그 장소의 기록을 다시 들춰봐야 합니다. 한편 정호성은 여전히 제인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날카롭게 묻는다. 혹시 당신의 엄마 죄 덮으려고 황기찬 그 인간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왜곡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전 그냥 누가 왜 도희 씨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그 무렵 YL 그룹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리는 기찬에게 자신은 결백하다며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모가 합성한 결혼사진이라며 기자의 사주를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기찬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할 뿐이었다. 그리고 긴장 속에 찾아온 YL 그룹의 긴급 미팅. 새로운 투자사 DH홀딩스가 본사에 방문했다. 자금줄이 마른 YL 그룹으로서는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고 강미란과 황기찬은 직접 DH홀딩스의 회장 패트릭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DH홀딩스의 본부장 자리에 김도윤이 나타난 것이다. 놀란 기찬의 얼굴, 당황한 강미란의 시선,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김도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쫓을 뿐입니다. 이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숨겨진 진실은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서 있었다. 진실은 마침내 그 얼굴을 드러낸다. 회색 정장의 남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윤을 의심하는 YL 그룹의 임원들 사이 김도윤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토록 제인을 돕던 인물. 하지만 지금은 DH홀딩스의 한국지사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그였다. 강미란의 눈빛은 서늘하게 얼어붙고 황기찬은 억지로 짓던 미소마저 걷어냈다. 위사가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맡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황기찬의 비아냥에 김도윤은 차분히 서류를 꺼내들며 맞받아쳤다.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는 건 이 회사 실적 아닙니까? 그는 최근 분기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황 회장 취임 이후 하락한 수치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저희 DH홀딩스는 YL 그룹을 되살릴 수 있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고 투자 계약 조항을 들여다본 강미란은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패트릭 회장이 인사권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에 황기찬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다. 모든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투자에 목이 말랐던 탓에 독이 든 성배를 마셔버린 꼴이었다. 그를 뒤따라 나온 강재인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넨다. 이젠 회장님이 알아서 처신하셔야죠. 차디찬 미소와 함께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고요했다. 그토록 유약해 보였던 여인은 이제 심판의 이름으로 다시 서고 있었다. 이제 도윤 씨라고 부르면 되죠. 농담인 듯. 그러나 담담하게 웃는 제인의 얼굴에 김도윤은 문득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복수와 진실을 쫓는 이 험한 길 위에서 그녀는 그에게 따스한 온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한편 황기찬은 점점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자신을 겨누는 시선들,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그는 형사에게 뒷돈을 쥐어주며 패트릭, 정호성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한다. 무엇이든 알아야 했다. 자신을 몰락시킬지도 모르는 이 남자에 대해. 그러나 복수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가 있었다. 다음 날 김도윤은 황기찬을 조용히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정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선물입니다. 열린 상자 안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바로 김도희의 가방에서 발견된 황기찬의 이니셜이 새겨진 커프스 단추. 잠시 숨을 멈춘 듯한 황기찬의 얼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단추 하나가 지금껏 숨겨온 그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는 열쇠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김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단추가 왜 내 동생 김도희 가방에서 나왔을까요?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